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 미국이랑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전쟁이 진짜, 아니 지금 코스피 지수 빠지는 거 보면, 야 누가 보면 한국이 전쟁하는 줄 알겠어. 야 정작 전쟁하고 있는 미국은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야 근데 한국 증시 진짜 누가 보면 이거 한국이 전쟁하나? 야 한국이 참전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거기에 지금 거의 뭐 사실상 막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 폭등하고 한국 코스피 폭락도 그게 크게 한몫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는 워낙 많은 대한민국 주식을 했던 국민이라면 다들 마음속으로 그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거는 국민 광기다. 코스피 너무 높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서 모두들 마음속에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뭐 물론 타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더라고. 다들 뭐 때가 됐을 때 던졌어. 진짜 이런 장에서 절대 버티면 안 돼. 절대로 던질 땐 던져야 돼.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으면 또 급하게 빠져요. 근데 어디까지 빠지나 봐야지. 제가 볼 때는 코스피 5천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약간 장기전 분위기야.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 전쟁도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 전쟁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또 미국한테 득이 될 게 없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미국도 아주 큰 산유국 중에 한 나라로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면 미국도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제일 치명타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항상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시리즈의 전쟁들은, 액션들은 마지막에는 항상 중국이 서 있어요.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거야.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은 중국이에요. 이란이 중국만 통과시켜준다고 뉴스 본 것 같은데 그게 될까 과연? 중국으로 가는 모든 배를 다 통과시켜준다고?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모든 배를 다 통과시켜준다는 거는 그 옆에 뭐 아랍에미레이츠 뭐 거기 지금 이란이랑 전쟁하고 있는, 맞붙고 있는 거기 배들 다 통과시켜준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중국만 통과시켜준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다 통과시켜준다는 뜻인데 그건 뭐야?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해? 그렇게 작동하게끔, 그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언제 조지냐고요? 그걸 오늘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총구는 결국에는 중국을 향할 거예요. 지금 중국도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란이 공격을 받을 때 그 방공 시스템이랑 방공 레이더들이 그 다 중국산이야. 그리고 항상 이란이 자랑을 했어요. 중국의 이런저런 이런 무기들만 있으면 방공망은 촘촘하다. 절대 안 뚫린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산 무기들 작동 하나도 안 했어.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중국이 지금 요 며칠, 지금 전쟁 5일째죠. 전쟁 5일째인데 이 5일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중국은 뭘 느끼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전쟁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중국한테의 장점은 딱 한 게 있어.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걸 보면서 요즘 전쟁의 트렌드를 읽는 거, 그거 한 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읽기는 읽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대응은 못 한다 이거야. 요즘 전쟁의 트렌드 중에 한 개가 뭡니까? 막 무식하게 밀고 들어가고 막 다 밀어붙이고 막 다 죽여버리고, 안 그래? 핀셋 제거라고 들어봤어요? 핀셋 제거? 이미 이란 내부에는 미국의 CIA, 이란의 모사드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깊숙이. 그리고 수년 동안 이란의 수뇌부들과 핵 과학자들, 얘네들을 제거한 데 있어서 목표가 생겼다면 바로바로 제거했어요. 전쟁 없이도. 그 뜻은 즉 뭐냐? 그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엄청 깊숙이 이미 다 침투되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거기서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하메네이 그 뒤에서 누군가가 뭐 이어서 가겠다. 하메네이 정신 이어받겠다. 계속 뭐 맞설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핀셋 제거됩니다. 핀셋 제거. 하메네이 사망 과정이요? 그 있어요. 그거 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그 전술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이번에 등장한 최신 무기들을 다 나열을 했더라고. 전술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됐어. 근데 더 빡치는 게 뭔지 알아? 미국은 그런 전술을 공개할 자신이 있어. 왜? 네가 그 전술을 알아도 못 맞거든. 중국이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전술을 다 발표한다고? 근데 전술을 다 받아 적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한국에도 그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할 건데, 또 중간에 살짝 또 중간 내용을 한 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란은 지금 값싼 무기들로 이란과 미국의 비싼 무기들을 지금 다 터뜨리고 있다. 지금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란은 막 값싼 무인 드론 폭격기로 계속 폭격하고 있고, 그 드론 폭격기 한 대에는 몇만 달러. 그런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 몇천만 달러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야. 지금 이란이랑 미국도 값싸게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요번에 이란에서 쓰고 있는 그 방공 무기 중에 한 개가, 이따 뭐 이름 제가 다 적어 왔는데, 저도 무기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레이저 방공 무기가 있던데, 레이저를 쏘는 거야. 들어가는 건 전기세예요, 전기세. 한 발 쏘는데 3달러래. 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3달러면 미국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보다 싸잖아. 야, 그럼 영원히 전쟁할 수 있지, 그거면. 한 발에 3달러. 한 발에. 그리고 지금 그 이란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무인 폭격 드론들 있잖아. 무인 폭격 드론들이 뭐 어느 지하 벙커에다가 그게 수도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걸 막 자랑했잖아.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무인 폭격 드론이 효율이 굉장히 좋대. 값도 싼데 굉장히 좋다는 거야, 효율이.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런 무인 드론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무인 폭격 드론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낸 짭퉁이야. 미국이 그걸 딱 보니까 야, 저거 쓰기 괜찮은데? 저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뭐가 다르냐? 미국이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 이거야. 중국산 드론들 저거 괜찮은데, 쓸만한데, 야, 저거 우리도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죠 해가지고 미국이 베꼈어. 미국이 베꼈는데 다른 게 뭐냐? 미국이 최신 기술 탑재. 그런 건 중국이 전문이라고요? 베끼는 건 중국이 전문인 것 같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는 누구는 법을 지키고 도덕성을 지키고, 누구는 법을 안 지키고 도덕성도 없다, 이 차이지. 야, 베끼는 건 누구나 다 해. 한국도 많이 베꼈을 때, 어느 나라든 그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무조건 선진국 거 다 베껴와요. 옛날엔 다 그렇게 발전했어. 누가 잘 베끼느냐, 더 센스 있게 베끼느냐, 이 차이였지. 기초과학, 기초기술들은 다 베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걸 베껴와가지고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국력의 차이지. 일단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한 지 5일 정도 됐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뭐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수다 떠는 거야. 수다 떨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들도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중국이 관련돼 있으면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제가 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면 전문가분들 방송 보면 되고, 그래도 뭔가 뭐 그렇게 딥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틀을 보면서 뭔가 재밌게 이걸 이해하고 싶다, 그럼 제 방송 보세요. 자,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교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 한계로 유가가 폭등을 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막혔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이쪽 저쪽으로 거기서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가가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 주가가 그거 전쟁 영향 받는 거 맞아요. 첫날에 버티나 했더니 결국은 못 버티고 다 폭락하고, 결국에는 국방주까지, 무기 관련 주식들까지 다 빠졌잖아요. 그거는 즉 지금 그냥 다 털고 나갔다는 뜻이야. 아무튼 한국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어디 영향받습니까? 중동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유럽까지 번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여러분들 북한 요번에 열병식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항상 무슨 무슨 탄도미사일 같은 거 막 항상 막 자랑하고 막 열병식 할 때 미사일 몇 개 일단 줄 세우고, 이거 기본이잖아. 요번에는 조용히 했어. 미사일 한 개도 안 보여주고 열병식만 조용히 하고 끝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와, 열병식 그렇게 조용한 건 줄 나 처음 알았어. 김뚱보 그 새끼 지금 개 쫄아 있어요. 그냥 겁나 쫄아 있어요. 지금 전쟁 트렌드는요, 핀셋 제거야.
옛날처럼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막 핵탄두를 떨어뜨린다? 옛날에 일본에 떨어뜨린 것처럼 민간인까지 다 사살해버린다? 그거 지금 세계에서 그거 안 돼, 그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전쟁 일어났다가 모두의 타겟이 될 거고 걔네들은 결국에 멸망을 해. 왜냐하면 그런 일을 벌이는 순간 전 세계가 걔를 때려도 할 말이 없어. 지금의 전쟁 트렌드? 핀셋 제거예요. 핀셋 제거. 핀셋 제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 옆에 가서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네 뒤에서 총을 쏴요. 이란의 수많은 지도자급들 인물들이 다 그렇게 제거가 됐어요. 스파이전이죠. 그리고 정말 하메네이 같은 걔네들은 주위에서 정말 보호가 어마어마하잖아. 걔네들은 벙커버스터. 진짜 깊숙이 숨어봤자 그냥 끝까지 때려. 정말 한 발 때리고 두 발 때리고 세 발 때려가지고 끝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핀셋 제거.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진짜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해도 정말 그 지하 깊숙이 전파가 통하지 않는 데까지 숨어버리면 못 찾거든요. 그때는 누구한테 그 정보를 얻느냐? 그 주위에 심어놓은 스파이들한테. 이란은요 이미 미국 스파이, 이스라엘 스파이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 하메네이가 죽자마자 하메네이가 죽은 사진을 제일 빠른 시간에 받았대. 그 누가 준 건데? 누가 줬겠습니까? 이미 하메네이 근처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뭐 이란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중동의 여기저기 나라들을 다 타격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주위의 나라들을 타격함으로써 미국한테 압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하메네이가 죽었고 하메네이가 죽었으니까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라면서 막 주위 국가까지 다 같이 타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제 봉쇄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오일이 수출이 안 되면 중동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중동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압력을 줄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뭐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입김이 들어갔다. 일단 이스라엘도 있었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비밀리에 미국한테 이란을 쳐달라는 입김이 로비가 많이 들어갔었대. 자, 일단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닫았고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이 좁은 해협에서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0%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선도 그것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고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등급을 높여 보장도 중단하고 있고 선사들은 항로를 멈추거나 우회를 하고 있어요. 우회하면 어떻게 돼?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그럼 결국에는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그걸 보면서 거기 상선들이 지나가는 거 우리가 그거 보호해 줄 거다. 근데 미국도 여러분들 미국이 하는 말도 가끔씩은 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도 비즈니스야. 여러분들 봐봐. 트럼프의 전쟁 스타일을 보면 걔가 얼마나 이 전쟁도 돈을 계산하면서 하는지 알게 되는 게 옛날에 이거 다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옛날에 그 빌라덴 제거하는데 9년이 걸렸고 그 미국이 전 정권이죠. 그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다른 전 정권이 옛날에 또 이라크 전쟁 때인가? 거기 또 아담 후세인 제거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튼 옛날에는 그렇게 미국의 주 목표의 그 수뇌부를 제거한 데 있어서는 몇 년이 걸렸어. 근데 그 몇 년 동안 전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요. 어마어마하잖아. 빌라덴과 후사인.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 전쟁 스타일 봐봐. 마두로 3시간이야. 하메네이 2시간이야. 필요한 액션만 취하고 그 액션에서 모든 걸 쏟아붓어. 길게 안 끌어. 길게 살짝 파견하고 오늘은 저기 기지 타결하고 내일은 저기 기지 타결하고 조금 더 파견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병사들은 뭐 먹여야 되고 먹고 자고 싸야 되고 에너지 써야 되고 그 돈 비싸. 그냥 핀셋 제거.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야. 돈이에요, 돈. 그만큼 지금 전쟁 스타일이 달라졌어. 그리고 그만큼 미국은 강해졌다라는 거. 이거 지금 누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북한, 러시아, 최종 목표 중국.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잖아. 중국한테는 타격이 커요. 중국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오일 수입국 1위야.
전 세계의 수많은 원유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지금 거기 호르무즈 해협 한 개 막히는 걸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오일이 어느 정도까지 막히냐면 이걸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 왜 지금 중국이 제일 똥줄을 타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에너지입니다. 오일이에요. 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에서 170만 배럴에 매일 170만 배럴, 이라크에서 매일 120만 배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매일 80만 배럴, 이란에서 매일 100만 배럴. 이게 지금 다 그 중동에서 오는 오일들이야. 이게 거의 총 수입 오일의 한 70%, 80%를 차지해요. 이게 끊기면 중국은 오일이 없어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아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원유 엄청 보내잖아. 러시아가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 딱 하루에 200만 배럴이에요. 부족해, 러시아만 가지고는. 지금 원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가 아니라 원유. 그래서 러시아 한 개로는 대체하기 어려워.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 지금 러시아 말고 다른 거 싹 다 끊긴 거야. 그럼 중국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물가 폭등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민생 바닥이야. 중국의 인민들은 이미 중국 정부한테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물가가 더 폭등하고 민생이 더 바닥나봐. 그때는 어떻게 된다? 민심은 중국 정부한테 다 돌아서 버리지. 그리고 이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 수급까지 흔들리고 있다는데. 아무튼 자, 이번 충돌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뭐 몇 년 동안 쌓여온 뭐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이란은 뭐 제재 속에서도 핵 농축 수준을 계속 높여왔고요. 그리고 뭐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친이란 무장 세력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대리전 그게 격화가 되면서 동시에 겹치면서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미국이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억지력 복원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 미국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동맹국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동 주도권 유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단 묶여 있고 지금 중국이 중동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도 참 이게, 미국은 이제 대놓고 중국을 때리는데 왜 대놓고 중국을 때리느냐? 옛날부터 중국은 옛날부터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을 정면적으로 들이받진 않아. 근데 중국은 뒤에서 계속 미국이 뒤통수를 치지. 우회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마약을 넣고 미국이 앞마당에 있는 나라를 친중국 세력으로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뒷작업을 하고 있어요. 뒷작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온 걸, 그걸 미국이 이제 이거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중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요번에 이란도 그렇고 거의 뭐 중국의 왼팔 오른팔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트럼프는 미국은 지금이 제일 강하게 눌러야 되는 타이밍이다. 더 이상 이거 지체하면 안 된다. 이란 다음에는 쿠바 강력하죠. 북한은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숙일 것 같아. 김정은이 걔 84년생인가? 84년짜리 뚱보가 뭘 알아? 걔가 뭘 아는데? 스위스에서 뿔발 따온 새끼가 걔 뭘 아는데 걔가? 맨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스팀 게임이나 하는 새끼가 이번에 열병식 한 거 보면 바짝 엎드렸잖아. 이번에 열병식 한 거 못 봤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옛날부터 김정은한테 내려올 계단을 항상 마련해 줬어. 트럼프가 김정은 세게 까는 거 봤어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막 김정은 막 세게 막 비판하고 막 까고 그런 거 봤어? 항상 김정은 그 친구 괜찮은 친구다, 똑똑한 친구다, 우리 다시 만날 거다, 우리 친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정은은 미국 좋아해.
김정은도 해외에서 크면서 교육받으면서 서양 눈물 많이 먹었어. 오죽했으면 걔가 옛날에 그 농구 스타, NBA 농구 스타 중에 한 명, 로드맨을 북한으로 초청을 했겠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황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도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안 하길 원해. 전쟁 안 하고 그냥 상대 나라가 미국이랑 손 잡을게. 우리 함께 하자 하면 얼마나 좋아.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트럼프는 계속 계단을 깔아줬어요. 나 지금 김정은이랑 친해. 김정은은 뭘 하면 되느냐? 일단 지금 눈치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요번에도 열병식에도 무슨 뭐 탄도미사일, 뭐 대륙 탄도미사일 이런 거 한 개도 안 꺼냈잖아. 조용히 열병식 하고 끝냈잖아요. 한 줄도 몰랐어 나는. 그러니까 걔도 이제 눈치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세계의 판국이 바꾸겠구나. 그러면 걔는 딱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돼. 맞아, 나 트럼프랑 친하다니까? 트럼프가 맨날 나랑 친하다는 거 못 들었어? 나 트럼프랑 친해. 어이 트럼프 형! 이러면서 그냥 손잡으면 끝이야. 그럼 걔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전쟁할 필요 없어 걔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많이 더 수월해지겠죠, 그죠? 협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친중하고 있는 나라들,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 핀셋 제거하고 있잖아. 인형 뽑기식으로 한 명씩 날려버리고 있잖아. 김정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평택에서 북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왜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이란보다 훨씬 강할 것 같아요? 그 방공 시스템 얘기도 이따가 할 건데 그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방공 시스템 여러분들 요번에 이란이 이거 이따가 얘기할 건데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제일 세게 때려야 될 상황이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력, 강한 대통령, 강한 지도자, 이미지 굳히기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앱스타인 파일을 덮으려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그런 가십거리에 대해서는 걔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일반인들이 그 앱스타인 파일 가지고 가십거리들로 지들끼리 소설을 만들고 물론 팩트도 많겠지만 그 팩트 위에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 그건 이제 완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되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스토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앱스타인 파일에는 트럼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수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 트럼프 공화당 쪽만 아니라 민주당 쪽도 예를 들면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도 거기 다 연루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전쟁을 일어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고 지금 한 명 한 명씩 트럼프는 지금 미국은 한 명 한 명씩 제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 상황 또 중국은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내부 숙청이 어떻게 보면 그거랑 연결도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나 요번에 하메네이나 이 제거되는 걸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스파이들이야. 미국이 스파이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겠어. 시진핑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자기 주위에도 스파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공포를 더 심어줬던 게 요번에 미국 CIA에서 낸 광고 있잖아. 광고를 대놓고 때렸어. 중국의 군인분들 CIA로 면접 보러 오세요. 함께 우리 손잡고 중국을 제거합시다. 대놓고 광고를 때렸어. 스파이를 모집하는데 광고를 때려. 대놓고 그냥 이거는 그냥 대놓고 너 지금 주위에 누가 있는지 몰라. 이건 어떻게 보면 경고예요. 근데 그 와중에 시진핑은 계속 자기 주위에 있는 고위 간부들을 숙청을 해왔잖아. 이 10여 년 동안. 지금도 주위에 군 간부들 숙청하고 장유샤 숙청한 거 제가 그 스토리 다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시진핑 주위에는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딱히 뭘 액션을 취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적 시기다. 얘네를 꺾을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저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인 거야. 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일반 토크 유튜버.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이란도 계산기를 굴릴 거 아니에요. 일단 이란은 경제는 오랜 미국에서의 제재로부터 이미 한계가 됐어. 이미 한계인 상황이야. 내부 불만도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메네이 죽었을 때 야 진짜 그거 보면서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그런 독재, 신을 업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 그냥 독재예요. 제일 최악의 독재. 그런 인물을 제거를 했잖아, 미국이. 이란 국민들 거리에 나와가지고 파티하는 거 봤어요? 이란 국민들이 길거리에 축제야 지금. 그냥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검색해봐도 지금 길거리에서 이란 국민들이 그냥 축제야. 자기들 대통령 죽었다고, 하메네이 죽었다고.
야, 얼마나 국민들을 족같이 대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는 정권이 선택하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 위협을 강조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근데 지금 내부 결속 딱히 다질 것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제거가 되고 있겠지만 요번에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타격을 하면서 지금 제거된 그 이란의 하메네이, 그리고 하메네이 그 라인에 수뇌부들 있잖아. 지도자급들 제거된 게 40-50명이 된대요. 지금 계속 제거가 되고 있고 진행 중이야. 이미 제거된 게 40-50명. 그 하메네이의 그 뜻을 따라가지고 계속 이 신정을 이어가는 새끼들은 지금 다 제거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사망자들 업데이트 중이야. 사망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여기저기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강도 압박. 우리들이 막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잃을 게 없어. 우리는 이제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 타격하는 거 봤지? 이러면서 막 폭탄을 쏴. 그러면서 이란은 여기저기 타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는 데잖아. 이게 걔네들 최대의 전략 카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거 니들이 안 되면 우리 협상하자. 그러니까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한 건데, 근데 과연 이거를 그래 야야야 니들 그거 그만해 우리가 협상할게 이렇게 나올까? 과연 미국이 과연 그렇게 나올까?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한테 이란을 좀 타격해 달라는 그런 입김 로비들이 실제로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특히 사우디는 이 옛날부터 이 사건이 있었더만. 2019년에 아람코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2019년에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 사우디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론 공격. 당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 테러가 아니라 이란이 맘만 먹으면 사우디 경제의 심장을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실존적 안보 위협을 처음으로 체험을 한 거야. 그 사건 이후로 사우디의 대이란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중동도 그때부터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 중동은 오랫동안 수니파 맹주 사우디, 시아파 종주국 이란, 이 구도로 움직여 왔는데,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로 이라크가 친이란 시아파 정권으로 재편되면서 이란 영향력이 급격히 팽창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면서 아랍 대 이스라엘 구도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 대 반이란, 그런 식으로 이 중동의 그 세력들이 재편되고 있다고 해요. 재편이 됐죠. 이제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반이란을 하는 나라들이, 그럼 반이란을 하면 미국이랑 같은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적을 둔 사람은 뭐다? 오늘이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미국과 같은 뜻을 가졌으니 미국한테도 잘 보이고, 미국 손 잡으면서, 미국 로비하면서 미국한테 입김을 넣었다. 이 기사가 실제로 떴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28일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 이란도 이제 중동에 반이란을 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뭐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 놓으면,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진짜 이게 길어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대는데. 왜냐하면 거기 움직여야 되는 거는 중국이야. 근데 중국은 지금 정말 난처한 게 이란이랑 혈맹이라며, 형제라며. 이란한테 모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전수를 해주고 있어.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독재를 하는 기술,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세뇌를 어떻게 통제하고, 방화벽을 어떻게 세우고, 국민들을 그냥 그 방화벽 안에 가둬가지고 세뇌시키면서 무조건 충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이란은 중국한테 배우고 있어요. 중국이 실제로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 그리고 이란의 많은 무기들, 특히 요번에 화제가 됐던 이란의 방공 시스템, 레이더들, 방공포들, 이런 것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데 이란이 지금 해협을 막는다. 중국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아. 그렇다고 이란을 제재할 수도 없고, 중국이 제일 난처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미국 대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지만 러시아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러시아는 원유 수출국이니까. 거기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러시아는 돈 더 벌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이랑 계속 뭐 정신없는 상황이고 중국이 메인 타격 목표예요. 지금 거의 기사에는 지금 이거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2월 28일부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핵시설과 군사시설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을 했죠. 작전 이름은 Operation Epic Fury. 미군이 약 2,000개의 목표를 타격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카운트된 게 전투기 200대 이상 투입, 항공모함 2개 전단 배치, B2, B1, B52 전략 폭격기 투입. 이 규모는 세대 이래 최대 중동 군사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막 그렇게 길게 끌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게 끝나는 것도 좀 그래. 왜냐하면 조금은 좀 끌수록 미국도 돈을 좀 벌고, 물론 전쟁에는 또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미국도 원유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그죠? 그냥 미국은 뭐 지금 뭐 어떻게 돼도 막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란의 이 정권 자체를 끝내려고 하잖아요. 하메네이만 죽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거기 그 신정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은데, 트럼프도 그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하메네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 길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란이 변화 없이 똑같은 체제로 계속 가는 거, 그게 최악의 상황이래. 근데 트럼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게끔 만들겠어? 지금 뭐 후보자들 뭐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 뭐 하메네이 무슨 뭐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다 한 명 한 명씩 제거되고 있어요. 이란도 보복 공격을 하고 있죠. 이란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미군 기지, 이스라엘 도시, 중동 동맹국 등 이쪽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고, 쿠웨이트 미군 기지 공격했고, 아랍에미레이트 시설 공격했고,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했고, 미군 사망자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근데 미군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건 미국한테 더 큰 명분을 주는 게 아닐까? 이거는 그냥 차남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 이름 뭐야? 걔네 이름 더럽게 아라피라는 애도 있더만. 근데 아라피는 지금 아라피가 그 밑에서 제일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후계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 그 얘기가 나온 하루 만에 죽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한 공격 때 하라피도 이미 죽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아라피도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게 정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래. 하지만 그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하라피 후계자 당첨 하루 만에 죽었네 이러면서 일일 체험권이야 뭐야 이런 얘기. 미국에서는 이런 블랙 유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 모즈타바, 근데 얘네들 다 그냥 하메네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마 얘네들 다 핀셋 제거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금 선박 통과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유조선들은 대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때문에 보험을 다 중단하고 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차단이 된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언제 풀어줄지.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 급락, 그 다음에 코스피는 폭락, 유가는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이란이 동맹 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전쟁으로 살짝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한국에는 이렇게 된다네. 한국도 역시 에너지 수입 국가라고 합니다. 에너지 수입 국가죠. 유가가 급등하면 전기 요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기업 비용이 올라간대요.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거나 거기 문제가 해결되면 기름값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갈 거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손절하고 나와가지고 관망하는 게 좋아. 그거 어디까지 털릴지 몰라요. 저 어디까지 털릴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돈은 소중해요.